3페이지 하단에 보면 3번에 과부하에 대한 전선의 보호장치의 동작 특성. 그래서 차단기 선정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단기의 동작 전류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호장치 설치 위치는 원칙은 분기점, 그 다음에 예외 조건이 공통적으로는요, 분기점하고 즉 차단기 여기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콘센트가 없어야 되고요. 물론 다른 분기선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무조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3m는 단락의 위험, 화재, 인체, 위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되는 경우는 3m. 그 다음에 아예 단락에 대한 단락 보호가 되어 있다. 그럼 다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락 보호가 되어 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위험을 최소화시킨 거랑 보호가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판결할 거냐. 그래서 말로 설명도 힘들고요. 실물을 보여드렸습니다. 딱 보면은 아 그래 셔틀라이 불 접촉할 일도 없고 안전하겠다. 뭐 딱 봐도 되게 위험해 보이네. 예. 그래서 차단기가 있다면 차단기 접속 단자 거기에도 다 밀봉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차단기 사신 분들은 차단기하고 전선 접속하는 그 부분도 다 밀봉 처리되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에는 다 과전류에 대한 얘기 있었고요. 이제 아주 미세하게 미리암페 단위로 빠지는 이 누전에 대한 보호는 누전 차단기로 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30mA 이하, 30mA 전격 감도 전류는요 30mA 이하 0.03초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0mA가 0.03이에요. 0.03A. 그래서 0.03A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0.03초 이내에. 그런데 이제 물기가 있으면, 우리 어제 봤지만 안전결합이라는 것은, 건조한 일반적인 상태에서 교류는 50V, 직류는 120V였어요. 그러면 이제 습기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결합이 떨어져요. 바로 25, 교류는 25, 직류는 60, 절반씩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씩 떨어뜨려요. 그게 안전해질 거니까. 물론 이 30mm, 전기 감도 전류가 30mA다. 그러면 29에서 떨어져도 되고요. 1에서 떨어져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30에서는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는 거. 얘는 15라는 것은 얘도 1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확실히 16인데 안 떨어졌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5. 시간은 똑같고요. 물론 뒤에 이제 전류 동작형이니 뭐 이렇게 말이 좀 애매한데 동작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류 전압. 전압 동작형이 있는데 전압 동작형은 5동작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안 쓴다. 전류 동작형으로. 당연히 시중에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해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못 쓰게 해놨으니까 만들 이유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긴 안 배운 내용이 여긴 또 안 배운 거죠? 그러네.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안 배운 건 아니고 뒤에 잡아놨구나. 우리가 뒤에 나올 내용이니까 빼고 할게요.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지.
접지에서는 접지 목적은 기본적으로 안전, 안정. 그러면 감전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호니까 안전이고 보호. 얘도 다 보호죠. 여기서 이제 안정은 빠져 있는데 안정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고, 즉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접지 구분은 피보개. 그래서 피보개를 보고 피가 피뢰, 보가 보호, 개가 개통 접지. 개통 접지라는 것은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 접지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감전 안 당하게끔. 사람이 감전당하는 게 뭐 전선 만져서 감전 당한 분들은 그건 자살하려고 작정하신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외암이 쇠로 되어 있는 거 만졌더니 감전됐다 이거예요. 전선을 만질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금속재 외암 같은데 접지해 주는 게 바로 보호 접지가 된다. 피뢰 접지. 피뢰 접지는 벼락에 대해서 접지하는 거. 그다음에 접지 시스템 종류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게 단독 접지. 그다음에 전기 설비를 즉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싹 모아버리는 게 공통 접지. 통합 접지는 전기 설비 플러스 피뢰 설비 플러스 통신 설비들. 하여튼 모든 전기 관련됐다. 자연 전기든 인공 전기든 싹 모아버리는 게 그리고요. 그다음 접지 시스템 구성은 크게 피뢰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피뢰 시스템이라면 수레구락에서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으로 뭔가를 박아야 되니까 접지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주는 선, 그래서 인하도선, 접지극, 그다음에 수레부. 물론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 시스템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냥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전기 접지다라면 이 수레부가 필요 없죠. 이 수레부에 해당되는 게 외암이 되겠죠. 아니면 중성점이 된다거나 외암이 있다면 여기다가 땅에다 묻으면 하나만 이렇게만 묻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독 접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죠. 일반적으로 접지극 달고 여기다가 여기 땅이고요. 여기다가 주 접지 단자를 달아요. 하나 달아놓고 필요한 경우들 다 이렇게 물리고 변압기 중성점도 이렇게 물리고 또 하다못해 구내로 들어오는 가스관, 수도관들 있겠죠. 그런 애들도 이렇게 물리고. 그래서 얘를 접지극, 얘를 접지도체, 얘네들을 보호도체. 물론 얘는 보호도체를 하지 않아요. 얘는 등전이 본딩도체. 또 바꿔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접지극 시설에는 이거 시설하는 거요. 이거 시설할 때는 땅 깊숙이 파묻어라.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게 0.75m. 0.75m면 얼지도 마르지도 않는 깊이다. 국내에서. 그 다음에 접지선은 땅 0.75, 지상 2m까지 사람이 닿지 않게끔 방어관을 씌워달라 이거죠. 접지선 보호하기 위해서. 다 망가지는 건 사람이 손을 대서 망가지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합성 수지관으로. 접지선은 합성 수지관으로 하셔야 돼요. 일반 전선은 합성 수지관을 안 하고요. 쇠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으로 쓸 것은 절연전선 쓸 수 있고요. 캡타이어 캡을 쓸 수 있고. 그러나 뭐 어찌됐든 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GV 전선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비닐 전용 따로 있습니다. GV 전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0.6m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0.75m 이상
접지극 묻어놓고 여기서 전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전선이 쭉 올라갈 건데 다 절연전선 쓸 거지만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전선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0.6m까지는 여기는 절연전선 쓰고 요 위로는 나전선 써도 무방하다. 여기 0.6m까지 절연전선 쓰라는 이유는 사람 보호하려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다 커버 씌우죠. 커버 씌우니까. 그래서 권장사항은 다 절연전선 쓰라는 게 권장사항인데 불가피한 경우는 0.6m 초과는 꼭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접지극은 뭐 접지극을 구매해서 쓸 수도 있지만 상황 봐서 주의 여건이 수도관이라든가 철골이 있다. 그러면 얘를 대신 접지극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호음짜리가 있고 2호음짜리가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접지도체. 굵기 얘기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접지도체의 굵기는 6스퀘어, 최소 6스퀘어 아니면 16스퀘어 둘 중에 하나 이상 쓰면 됩니다. 그럼 16스퀘어 이상 써야 되는 경우는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계산했을 때. 그래서 큰 전류라고 하면은 필해 쪽에서는 보통 필해 쪽에서는 번개가 수식화가 흘러요. 근데 16스퀘어로 충분히 버팁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흐를 때 1초가 흐르는가요? 2초가 흐르는가요? 그렇죠. 번개는 이런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마이크로세컨드 단위. 즉 0.00000 몇 초 이렇게 순수하게 쫙 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쫙 받으면 되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방해율이 충분하다 해서 16이면 충분하다라고. 그 다음에 수식한데 2만 암페어 이렇게 크다 얘기해요. 우리 사고 나면요, 이 전기 사고 나도 보통 20배니까 웬만하면 다 16이면 다 커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전류 사고 났을 때도 16이면 충분히, 그다음에 사고 안 나게 되면 6스퀘어로 충분히 다 커버 된다는 거예요. 6스퀘어에서 보통 6스퀘어 정도면 0.5초 정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1200A 정도는 너끈히 버티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계산으로 뽑아내는 건데요. 근데 계산식은 아직 필요 없을 거. 계산식은 알아야 되겠네요. 계산식은 이겁니다. 나중에 하죠,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 원칙이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전기 섭입 쪽이 있죠. 고압, 특고압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래서 6스퀘어면만 다 버텨요. 6스퀘어면은 다 버티는데. 그래서 고압 전기 섭입 6스퀘어로 하시면 되고요. 중성점 접지형 도체. 즉 중성점 접지는 일반적으로 이게 변압기라 하고요. 변압기. 이렇게 하는 걸 중성점 접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붙어버렸다. 1차와 2차기 혼촉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얼마나 흘러갑니다. 되게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시간도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큰 전류가 퇴하게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 16스퀘어로, 원칙이 16스퀘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 조건으로 25kV 전압이 즉 229이면서 이런 사고 나면 2000회에 끊겠다 라는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6스퀘어로, 그 다음에 전압이 7000V 이하면, 전압이 작으면 가능해요. 전류라는 건 뭐 이거니까, 얘가 작으면 작을 거니까.
이 두 조건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고정설비예요. 고정설비. 방금 했던 고정설비가 이제 이동설비 중에서는 이동설비 중에 고압, 특고압설비 있겠죠. 이동설비는 스피스퀘어로 다. 고압, 특고압은 스피스퀘어. 6스퀘어보다 굵죠. 굵은 이유가 뭡니까? 끌고 다닐 거니까. 기계적 강도가 6스퀘어보다는 강해야 될 거니까. 한 단계 윗단계인 10짜리로. 그 다음에 저압은 다 끌고 다닐 거니까. 저압은 어차피 이거 쓸 거예요. 캡타이 케이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가심 코드라든가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캡타이 케이블 쓸 거고요. 이 캡타이 케이블은 그냥 어차피 안에 하나 힘선 자체가 0.75입니다. 0.75. 이 수치를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했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로 와서 우리 교재 그림 보자겠죠. 개통 접지 그림 먼저 봐야 된다라고. 개통 접지가 87페이지. 이제 이 그림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은 보기 힘드실 거고. 편하게 할게요. 이게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성점 이렇게 따야 됩니다. 이렇게. 중성점 따고요.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혼촉. 1차와 2차가 혹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분야라고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변압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철심이 이렇게 있고요. 철심이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잘 통하니까. 그러면 저압을 이렇게 감습니다. 저압을 감아요. 고압을 어디다 감느냐? 여기다가 봐요. 여기다 감습니다. 뭐 따로따로 이건 책에서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설명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감았고 이 층 중간중간에 다 종이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요. 언제든지 절연 파괴되면 쇼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접지 잡아주는 거고요. 자, 그래놓고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이런 계통이죠. 이렇게 해서 쭉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른다고요? 이 선을 중성선. 중성선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겠죠. 전기를 받아서 이렇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 철제 외압이고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무 이상 없겠죠. 손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자, 근데 여기서 누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흘러갈 거죠. 이렇게. 어디로 타고 들어오냐면 한 바퀴 뒤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다른 데로 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출발한 데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전류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되게 아파하겠죠. 아파하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지를 해라 이거죠. 접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접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외암을 이렇게 접지를 해놨어요. 땅에다 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두 갈래 길로 가겠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근데 전류는 원래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선으로 연결된 거랑 사람하고 연결된 거랑 밑에는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보통 이런 도체들 저항 길고 날아봐야 1km에 1옴도 안 돼요. 1km에 1옴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을 최악으로 잡았을 때 사람 저항은 500옴 잡으면 되거든요. 최악이란 얘기는 물에 흠뻑 젖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냥 편하게 여긴 1옴, 얘는 500옴, 전류가 500대 1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쪽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 괜찮겠죠.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전류가 흘러버리니까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전류를 감지해서 차단기 넣어가지고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지를 이렇게 해버리면, 얘를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개통접지라고 해요. 개통접지를 하고, 저도 프랑스어를 몰라서, 땅을 테라. 맥주 같은데, 느낌은. 그래서 T 해가지고, T. 여기도 땅 묶어놨죠? 여기도 T. 그래서 이런 계통을 TT 접지라고 합니다. TT 접지. 앞에 T는 개통 접지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T는 이 설비의 접지. 어떻게 했느냐. 접지했으면 T. 안 했으면 I 혹은 뭐 N 있어요. 일단 이게 TT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에는 무시해버리시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깔아요. 선을 하나 더 깝니다. 그리고 전기를 쓸 때, 당연히 이건 중성선이죠? 그럼 이 선은 뭐냐? 바로, 얘가 보호도체라고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지락 시켜볼게요. 지락을 시키면 튀었다. 사람으로 갔을 때 그 일로 뚫려 갈 수 있죠? 사람하고 손이 닿았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거의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땅으로 간 거랑 똑같이. 그림에서 꺼져버렸네. 빨간색으로 했네. 다시요.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잡히죠. 빨간색으로. 무조건 출발한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전류가 못 돌아온다, 그러면 안 흘러요. 흐를 리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출발한 대로. 무조건 폐경로가 형성이 돼야 돼요. 회로가 구성 안 되면은 전류는 안 흐를 거고, 그건 감전 없어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개통은 T죠, 그대로. 물론 이때는 이쪽으로 전류 아예 흐르지도 않고요. 네. 이쪽은 접지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대신에 어느 쪽으로 돼 있어요? 이 보호도체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도체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을 N이라고. 그래서 TN이라고 해요. TN. 여러분 TN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TN 계통에서 이걸 TN이다 라고. 그래서 보호도체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하는 걸 TN 계통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계통도 하나 있는데, 아예 보호도체 아예 없고, 보호도체가 아예 없고요. 다시 그려야겠네.
아예 이쪽 접지 안 해버려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접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다 뭔가를 더 집어넣어요. 저항을 더 집어넣습니다. 저항을 집어넣고요. 이제 안 한 걸로 할게요. 이걸 이제 비접질합니다.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외압만 땅에다 다 꽂아요. 땅에다 꽂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사고 났다.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죠. 가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흘러요. 마찬가지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없어요. 안 흘러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걸. 이렇게 돼버린 것을 여기 접지 안 했으니까 I라 하고요. 인슐레이션에서 그다음 여기는 하나 접지했다고 해서 T. 우리 여기 접지하는 이유는 등전이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IT 계통이다. 물론 모양이 좀 틀릴 수 있어요. IT 계통에서도 보호도체를 또 별도로 넣을 수, 이가 이제 보호도체를 하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손 하나 찍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같은 그림이죠.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세 번째 그림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거랑 똑같은 그림. 아, 똑같이 안 보이시나요? 그림 보면서 할게요. 우리 토팔로지라가 그 그림 결국 결론이 똑같으면 같은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나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전기 2개 들어오고 이렇게 있는 거랑 같은 그림이다. 여기 위에다 해놓고 이거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위에다 해놓고 여기 연결시켜놨으니까 이런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위에랑 똑같다. 똑같죠? 아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는 거나 그냥 이렇게 해서 묻는 거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서 TN, TT, IT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나오는 게 이제 심볼 나올 수 있어요. 심볼들. 첫 번째 여기 T는 테라 맥주고요. I는 인솔레이션, N은 뉴트럴, F는 세파라테. 오우. 세퍼레이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 단어 읽으면서 저기 안 여진 단어가 이거였죠. 세파라테. 안 여지니까 세파라테라고. 세퍼레이터.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컴바인 뭐 있고. 먼저 여기 일문자는 앞에 TT, TN, IT 할 때 여기 일문자는 땅. 개통 접지가 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설비가. 즉 설비 외함이 땅하고 바로 꽂혔느냐, 땅이 안 꽂혔느냐, 아니면 보호도체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고요. 96페이지로 와서 86페이지로 하셨어요. 그 앞 페이지로요. 85구나. 85페이지. 뭐야? 이게 아닌데. 삭제 프로가 보였네. 뭐야? 맞나요, 이 페이지가? 이 앞 페이지가 85죠? 85. 82. 이빨이 빠져버렸네. 여기 있네요. 지금 이 배치가 바뀌었네요. 뭐,
움직이면서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예. 자,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는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개통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접지도체 다시 볼게요. 이제 아까 우리 이렇게 그렸던 것을 이제 얘를 얘랑 혹시 같은 그림이라고 보이신가요? 이거나 같은 모양이다. 예, 예, 같은 모양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예,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 이거 당연히 이건 L1, L2, L3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접지도체가 되겠죠. 이 접지도체 굵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고요. 접지도체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6스퀘어 아니면 16스퀘어. 그럼 얘가 중성점 접지선이죠. 중성점 접지선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6, 16 둘 중에 하나 썼으면 되는 거고 효과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성선이 있을 거고요. 참고로 보셨지만 이렇게 그리면 네,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서 네, 그냥 X자로 그릴게요. 얘를 표시 이 표시가 중성선이라는 표시고요. 중성선. 그 다음에 이 표시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호도체는 이렇게 지팡이처럼 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A의 굵기 얼마로 선정할 거냐? 어제 했던 걸. A의 굵기는 이렇게 선정합니다. 즉 물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산해서 하는 게 있고 그냥 펴보고 즉 이 전선의 굵기에 절반으로 하든 아니면 그대로 하든 16스퀘어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 라이브선이 16스퀘어다. 그러면 이 보호대추도 16스퀘어. 이 라이브선이 35스퀘어다. 그러면 16 이상 되면 다 절반으로 이제 가면 돼요. 그럼 35의 절반이 17.5니까 17.5면은 25로 갈 거냐 16으로 갈 거냐 했을 때 16으로 가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16. 그래서 이 도체의 굵기는 계산할 방법이 있고 이거 있고 물론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이거 테이블로 주는 거죠. 계산하기 싫으세요? 그럼 크게 쓰세요. 예. 그럼 S가 실제 전선의 굵기라는 얘기예요? 예. 상도체 단면적에서 S. 그럼 위에 16스퀘어면 밑에도 그냥 16스퀘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상전선이 10스퀘어다. 그러면 그대로 보호대체도 10스퀘어. 상전선이 2.5스퀘어다. 그러면 그대로 2.5스퀘어.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상한 말 나왔는데 L1, L2, L3 있고 딱 해서 자 이거 중성선이죠? 갑자기 위압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위압을. 그럼 뭐예요? 이렇게 걸었으니까 또 보호도체죠. 그럼 이 선 자체가 중성선하고 보호도체 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호 표시가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보호도체는 프로텍션 얼서에서 P2예요. 보호도체 영문 표기가 중성선은 뉴트럴에서 N이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펜도체다라고. 그래서 보호도체와 개통도체 이 개통도체가 바로 N 뉴트럴이죠.
보호도체는 P이고 개통접지, 개통도체, 중성선도 개통거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펜도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펜도체인 경우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 10스퀘어. 얘 끊어지면 작살나 버리니까요. 얘 끊어져 버리면 사람 직격입니다. 자, 왜 직격이냐? 얘가 끊어지면 직격인 이유가 이제 더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예선이 단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단선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이고, 단선이 되면은 그냥 100% 다 오죠. 그냥 다 오는 거예요. 100%.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접지 도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명타가 생겨버리니까 얘가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는 더 굵은 걸로 10스퀘어로 최소 10스퀘어 펜은 10스퀘어 써라. 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 당황하실 거예요. 네, 그림을 막 그리니까. 네.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면 이 변압기 중성점 엽지라고 했어요. 변압기 중성점은 도체 굵기는 즉 접지 도체는 6스퀘어 16스퀘어 16스퀘어가 원칙이고요. 16이 원칙이다라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딱 해놓고 여기 어차피 다 웬만하면 다 전류가 들어오는 길이죠. TT 계통이나 IT는 안 들어오지만 네, TN이나 TT는 안 들어오지만 TT 계통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와요. 네. 그럼 여기 저항값이 높으면은 전류가 잘 못 들어올 거고요. 잘 못 빠져나가기도 할 거고 적당한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접지를 해놨으니까 값이 낮아야 돼요. 네. 그럼 여기 저항값을 얼마나 할 거냐를 정해야 되죠. 접지를 했으니까 접지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놔둬버리면 접지 저항에 의해서 100메가옴이다. 접지를 왜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몇 오hm 이하로 맞춰줘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지 저항 값을 규정을 해요. 물론 계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계산식이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압은 여기 150을 쓸 겁니다. 기본으로 150. 왜냐면 150 이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150 이하면 건조한 장소에서 150V 이하면 누전 차단기를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150을 나름대로 또 안전전압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전에 뭐 미국, 일본은 110V 쓰고 우리는 220V 쓰는데 220V 쓰면 경제성은 좋아요. 동일한 전선 가지고 뭐 2배로 써버리니까. 근데 미국하고 일본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느냐. 110은 나름대로 안전해요. 감전사고가 덜 만지더라도 죽진 않아요. 근데 220은 죽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150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 전류값을 이제 합니다. 이 전류값은 실측해서 할 거예요. 즉 만약에 땅으로 전기가 샜을 때 얼마나 흐르느냐 실측을 할 건데 얘는 값이 크게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값이 줄어들죠? 값이 커질수록 얘가 커질수록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접지저항은 낮을수록 공사하기가 되게 퍽퍽해질 거고요. 저항 낮추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측을 했더니 만약에 지락전류가 10A 나왔다. 그러면요.
저항은 여기 또 저항은 따가워 형성되는 저항은 15오hm 이하로 맞춰야 되는 거고, 만약 여기 저항값 전류가 150A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A. 1A. 그럼 1A로 아니야 1오hm. 그럼 1ohm으로 접지장값 맞추자 하면요, 아무도 못 맞춰요. 맞추려고 하면 돈을 쏙 박으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지락전류가 0.1 나왔죠. 0.1 나오면 어떻게 돼요? 1500ohm이 되죠. 그래서 최소는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0.1 이렇게 작은 값이 나오면 지락전류의 가장 작은 값은 2로 못을 박아버려요. 2. 실측했더니 전류가 0.1A 나왔습니다. 아, 필요 없어, 2A. 실측을 했더니 1A가 나왔습니다. 필요 없어, 2A. 그래서 지락전류의 최소값은 2로. 그래서 2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75ohm이 되겠죠. 75ohm이 가장 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다 15ohm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다 15ohm 그래 맞추라고 하는데 되게 힘들으니까, 그러면 또 접지장 낮추는 게 힘듭니다. 되게 어려워요. 땅 여건이 안 되면 길이 없습니다. 땅이 하필 안반이다. 그럼 그 근처에 있다가 접지장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반이 없는 곳까지 접지선 끌고 가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무 맞추기 힘드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지락 났을 때 끊겠다. 2초 이내로 끊겠다. 그러면 그래 더블. 요게 더블. 1초 이내로 끊겠다. 더블. 차단 시간이 빠르면 좀 크게 흘러도 관계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아마 유인물에 나눠드리는 게 그림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요약본으로 나눠드린 게.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초, 2초. 1초에 끊으면은 전압을 600V로 해서 계산하고, 2초 이내로 끊으면 전압을 300으로. 물론 여기 이제 2초 넘어가게 되면 전압을 150으로. 이렇게. 근데 통상은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5초 이내로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5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시험은 1, 2초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접지 저항을 좀 더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 완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접지 저항 값. 그다음 일단 용어 정리하시게요.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안 적혀 있긴 한데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스트레스? 이게 부하설비고요.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락 발생할 수 있죠. 지락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당연히 이 외함에 전위가 올라오겠죠. 평소에 외함은 0이었는데 지락이 발생하니까 이 지락 전류만큼의 저항이 있을 거니까 전압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위가 다 올라가면 전위 상승이라는 게 발생해요. 좀 어려웠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락 나면 여기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쪽도 전압이 다 올라가요. 즉 이 외함과 이 사이에 이 전압을 우리가 그냥 멀쩡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전압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이때 올라가서 이런 설비들을 자극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용어정요. 스트레스 전압이고, 만약에 이제 사람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접촉전압이라고 하고,
즉 기계에 따른 스트레스 전압이란 말 붙여주고 사람한테는 접촉 전압이라는 이야기 붙여주고요.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 전압은 허용한 터치가 5초 이내에 끊는다. 그러면 1200볼트까지 더 인가돼도 그냥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5초가 넘어가면 250. 그래서 원칙은 250이라는 거죠. 원칙은 250까지. 근데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준은 5초고요. 1200까지도 순간 들어가는 거 인정해 주겠다. 스트레스 전압. 그냥 이름만요. 스트레스 전압 하면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전위가 올라가는데 그 전위가 기계 설비에 가해지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다. 이건 설명이 덜 돼서. 자, 그럼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땅이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뭐 전기 설비들이 존재하겠죠. 간단하게 여기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전기가 들어온 거는 라이브선입니다. 중성선이든.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외암에다가 접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단독 접지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접지봉을 받고 접지선을 올리겠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여기 딱 이렇게 해서 단자 하나를 물려놓고 이렇게 하면 제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얘를 우리가 접지 도체라고 할 거고요. 접지 도체는 기본적으로 6스퀘어 혹은 최소 6스퀘어 혹은 최소 16스퀘어 둘 중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호도체죠. 보호도체. 이 보호도체 굵기는 어떻게 선정했죠? 보호도체 굵기는 상전선, 즉 라이브선의 굵기에 16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대로 쓰던가 절반으로 쓰던가. 네. 즉 이건 P도체죠. 보호도체. 얘는 바로 이전선. 얘는 얘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25스퀘어다 상전선이. 그럼 얘는 몇 자리 써야 돼요? 얘는 25의 절반. 16, 그래서 16 쓰겠죠? 그 다음 얘가 만약에 10스퀘어다. 그럼 얘는 몇 스퀘어짜리 쓰면 돼요? 보호도체 원칙 그대로 쓰거나 절반으로 쓰거나 16 기준으로 해서 16 이하면 그대로 여기는 이제 10스퀘어 쓰면 되겠죠. 보호도체는 이게 되는 거고 하려면 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